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엄마표 수학 베스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이가 수학을 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질문도 너무 많고 못 풀고 실력도 늘지 않고 진도도 안 빠지고 아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이에게 소리도 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막말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경험적으로 아이들이 질문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곳들이 있죠. 수준별로 물론 차이는 있지만 얘가 이 부분에서 질문이 나오면 이거 또 나왔구나 이런 부분들 항상 질문을 하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경험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교습자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질문을 해도 다른 아이들도 어려워서 질문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어려울 거야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도 질문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객관화가 되고 특별한 문제는 아니구나, 누구나 어려워하는 파트니까 질문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 자녀만 가르치다 보니까 얘가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거는 학생들을 가르쳐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되면 나와요. 내 자녀 같은 경우도 감정이입이 되죠. 내 자녀가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감정이입을 많이 하게 되면 부모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책임감 있게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데 얘가 열심히 하지 않고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데 또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을 텐데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오는 겁니다. 내 자녀한테도 화가 나오지만 학생들한테도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화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이입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인강을 찍는다 혹은 이거를 풀이해설을 찍는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배제하고 설명을 하면 조금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녀를 가르칠 때나 혹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화가 날 때는 내가 지금 인강을 찍고 있다, 설명을 그냥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대응은 좀 막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엄마표 수학을 할 때 교재 난이도를 조밀하게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정답률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느낌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90%에서 95% 정도 되면 학생도 굉장히 편하고 옆에서 바라보는 교습자든 혹은 부모든 굉장히 수월합니다. 가끔 모르는 거 한두 개씩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커피 마시고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잠깐 가르쳐줘도 되니까 엄청 편하죠. 그런 상태가 되고요. 정답률이 80%대만 돼도 학생도 약간 어려워하고 엄마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끌고 갈만해요. 근데 정답률이 70%대만 되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생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엄마도 거기서 교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얘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정답률이 거의 70%대까지 떨어졌다. 근데 이거를 학원에서 꼼꼼히 오답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진도만 빼거나 강의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학습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답률이 70%대만 되더라도 한 단원을 나가면 모르는 문제들이 10문제, 20문제 이렇게씩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누적해서 진도를 나가게 되면 그 교재를 끝내도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죠. 자, 따라서 최소한 교재 정답률을 80%대 혹은 어머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90%대까지 되게끔 교재를 조밀하게 짜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씩 난도를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80%대까지만이라도 정답률이 나오는 교재들을 조금씩 난도를 올려가면서 실력을 높여가는 방법을 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욱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도나 커리큘럼은 조금 여유 있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을 기점으로는 약간 진도를 신경 쓰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잘하고 뛰어나다, 그럼 계속 진도를 빼시면 돼요. 개념도 하고 심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한다, 속도도 빠르다, 그럼 진도 계속 나가면 되죠. 중등과정도 개념 심화하면서 계속 나가고 고등과정도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수학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진다 그러면 다른 과목도 많이 신경 쓰고 수학은 좀 줄여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점까지는 현행만 따라가도 여유 있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만약에 5학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5학년 2학기가 끝났는데도 어떤 심화 교재나 혹은 준심화 교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도가 안 나갔다. 그러면 겨울방학까지 끝내는 것까지는 좀 여유 있게 냅둬도 된다는 거죠. 새 학기가 시작해서 뭐 6학년 1학기가 나간다. 그 시점, 3월달 시점에만 6학년 1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끔만 좀 더 여유 있게 아이가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비록 아이들이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정답률이 예를 들면 뭐 최상위를 푼다 한 60%대다 혹은 50%대다 그래도 그거를 이제 천천히 고쳐 나가면서 조금씩 해나가면 스스로 끝내게 됩니다. 지문이 나오더라도 지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까지는 끝내야 되고 여기 숙제를 내주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나이가 비록 정답률이 떨어지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오래 갖게 되면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3월 달이 되는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빼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심화를 좀 생략을 하고 혹은 한 학기 과정만 심화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빨리 정리하고 예비 중일 과정 이렇게 가는 그 로드맵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들도 하나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좀 자리 잡은 중등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쓰는데요. 가령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지문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문을 다 해결해 주기가 힘들어요. 일일이 힌트를 주면서 해결해 주기가 너무 힘든 상태가 됐을 때는 그냥 편하게 해설지를 보고 필사를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고 이해가 되면 그 해설지 풀이를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은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오답을 또 시켜야겠죠. 그렇게 보통 시키면 아이들이 가지는 어떤 언어 능력에 따라 언어 능력이 좀 높은 아이들은 보통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이해를 해서 한두 문제 정도 지문을 하고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한 절반 정도 지문을 할 거야. 잘 이해를 못해서. 근데 그런 해설지를 돕게 하는 연습들도 좀 시켜야 됩니다. 중학교 과정부터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거의 혼자서 수학을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은 해설지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은 오답을 계속 해야겠죠. 예를 들어 전국 단위 자사고 그런 기숙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거의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누구한테 뭐 질문을 매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고 충분히 고민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보통 해결을 하죠. 물론 일부 학생들은 이제 기숙학교에 있지만 뭐 줌 수업이라든지 혹은 줌 과외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원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해설지 독해 능력도 없는 아이들은 이런 어떤 학습 방법 자체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숙학교를 가게 되면 수학을 잘 해내기가 힘들어요. 계속 누군가 설명 듣고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시키는 차원에서도 중학교 과정부터는 지문으로 해결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을 지문한다 그럴 때는 차선책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처음 가르치는 초보 어머님이시라면 제 경험상 이런 과정들을 좀 여유 있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끌고 가고 아이가 최대한 풀게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면서 틀리더라도 수술하게끔 유도해서 같이 끌고 가면 질문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질문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3학년부터 이런 자기주도적인 수학 공부를 시켰다 그러면 3학년, 4학년 한 2년까지는 조금 고생을 할 수는 있는데 5학년부터는 지문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쨌든 초기 정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여러 번 오답을 하던 어쨌든 고쳐 나가는 거죠, 스스로. 엄마가 이제 가르쳐 주면서 답답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 과정까지 가게 되면 자기가 공부하고 최대한 해보고 안 되는 것들만 질문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봐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